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2017년도 1회에 기출문제 우리 풀이 한번 해볼 텐데요. 기출문제 보건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이 2017년도 1회부터 개편된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개편된 필답형 실기와 관련하여서 이전 시험과 관련해서 문제의 유형만 바뀐 게 아니고 영역별로 점수가 조정이 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알고리즘 영역에서 기존의 30점 배점이었던 부분이 25점 정도로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점이 항상 25점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25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3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역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5영역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다 고르게 된 상황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중요하긴 하지만 알고리즘만 공부해 가셔서는 합격을 수월하게 하는 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개편된 첫 시험에서는 딱 25점으로 점수를 난이도 조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출제를 해서 문제를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4문제 출제됐어요.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서 난이도 조정은 산업기사는 좀 쉽게 나온 편이고 기사는 공개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험이 개편된 지 초창기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높진 않겠지만 C나 자바 코드 또는 서술화시효 문제를 기사분들은 꼭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산업기사분들은 당분간은 서술화세요 부분이 부담이 없을 수는 있으나 우리 필답형 시험에서는 논술형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시험 전에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핵심 용어만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4문제에 대해서 순서도 출제됐고요. C 언어, 자바 언어, 그리고 서술화세요와 관련된 알고리즘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용어 서술 문제 한 문제 출제됐어요. 문제 1, 2, 3, 4번이라고 제가 넘버링 했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는 예전에는 영역별로 구별했던 걸 어떻게 해요? 섞었다는 거죠. 약 20문제 출제가 돼요. 산업기사는 좀 문제 수가 더 적었는데 문항수가 많으면 한 문제의 배점이 줄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풀으셔서 오히려 합격하실 확률이 높을 수가 있고 실수를 하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기사는 한 약 20문제가 나왔고 A형, B형 문제 동일합니다. 대신에 문제 순서가 영역도 섞여 있고 문제 순서도 섞여 있다. 순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순서도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수강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기출문제만 한 약 20개의 순서도 외워서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개편된 상황에서 순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사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개편된 우리 시험의 기사 부분에서는 시험의 출제 범위는 동일하지만 빈칸, 그쵸?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해당 알고리즘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기보단 정말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존 기출, 개편되기 전 11년치의 기출 범위에 대한 순서도 있게 보고 가시는 거 도움 분명히 됩니다만 앞부분의 알고리즘 기초 부분에서 누적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배열의 요소에 위치해서 인덱스, 반복에 위치 설정하는 변수 조정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 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2017년 1회의 순서도는 화폐가 나왔어요. 화폐 관련하여서 거스름돈, 그렇죠? 출장비 내역과 관련된 기출 이력이 있는 한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렇게 화폐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그럼 순서도도 공부하고 C 언어, 자바 언어,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고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알고리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 논리적인 해결 절차고 그 해결 방법을 도형으로 표현한 거고요. C코드, 자바코드 문법에 맞게 표현한 거고 우리 시험 문제는 그 문법에 치중한 게 아니고 해당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결과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느냐 정도의 문제예요. 단답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 복잡도의 서술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술형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 한 줄, 한 라인 정도 서술만 하셔도 되고요. 넉넉하게 두 라인. 자, 그런데 글씨 적는, 직접 기술하는 연습 꼭 하고 가라는 당부 한번 드립니다. 자, 배점은 10점, 5점, 5점이었는데요. 자, 이 문제가 빈칸 문제가 3문제였으니까 이 10점이 자, 2점, 2점, 5점일 수도 있고요. 예, 2점, 2점, 5점일 수도 있고, 그쵸? 예, 3점, 2점, 이러면은 10이 안 되죠. 2점, 3점, 5점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3점, 3점, 4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때 빈칸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에 몇 점이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개도 안 합니다. 자, 부분 점수 해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빈칸에 답안을 쓰세요라는 부분이고요. 자, 단답형과 관련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틀리면 그쵸? 아, 개념은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모범 답안의 범주에 없어요. 자, 그래서 C코드 형식으로 쓰시오,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부분 점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서술형에 대해서는 세모했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시간 복잡도만 나왔어요. 자, 시간 복잡도에서 서술하는데 왜 세모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을 자, 정답과 관련된 사항과 서술을 하다 보니까 뭔가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서술한 경우 이 점은 점수가 안 나갑니다. 자, 요것만 부분 점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빵점이에요. 그렇죠? 네, 옳은 정답과 엉뚱한 답 있으면 이거는 0점이에요. 다소 핵심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쵸? 점수가 안 나가긴 하지만 틀린 내용이 아니라도 기술하시면 점수 나갑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있다라고 세모 표시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논술형 아니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배점 저희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술형 문제 하나를 포기하시면 5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5점 어디서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서술하세요 문제가 나올 거고, 자, 여러분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라고 얘기한 전산영어, 신기술, 업무에서 여러분이 득점 5점을 한다는 게 두 문제나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복잡하거나 난이도 있는 거 나오지 않으니 그렇죠? 공부를 서술형도 대비하세요. 그렇죠? 자, 이 시간 복잡도와 관련된 서술형 나온 이유는 다른 영역의 문제의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렇죠? 자, 이번 2017년도 1회에 자, 합격자 발표 나고 막상 서술형이고 그쵸? 주관식 필답형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니 합격률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50%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그쵸? 난이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서술형 낯설긴 하지만 문제 수준이 높지 않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 가지고 보신다면 이 1번 문제는 화폐 단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출제위원, 자, 문제은행에서 출제위원이 문제은행이 문제를 모아놓고 자, 이 뭐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난이도 조정해서 출제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문제가 시험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문제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화폐와 관련해서 직원 개인별로 출장비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소개와 누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 실전 감각 알고리즘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은 소개 그죠? 를 바탕으로 총계까지. 당연히 내부적으로 보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나머지 값 구하는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빈칸 부분은 누적과 관련된 빈칸이 나왔어요. 합계 처리하는데 이 합계가 소계냐 총계냐에 누적 처리하는 부분이 나왔고 난이도는 하인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건 뭐냐면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기사와 관련된 기출만 있었어요. 산업기사에서는 이 화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폐가 출제가 한 총 3번 정도 됐는데 최초에 됐을 때 2006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자, 2006년도에 출제가 되면서 자, 2006년도
시기에 우리나라는 10,000원권이 최고의 화폐 단위였어요. 그리고 5만 원이 나온 그 다음번 시험에서는 문제가 약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2017년 1회에 출제된 우리 문제에서 2006년도 문제로 출제가 됐고, 자, 빈칸도 이거의 영향을 받는 초기값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쵸? 예, 최근 고액권이 5만 원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쵸? 당황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초기값 문제를 내면서 초기값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집중했느냐를 평가하려고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06년도에는 뭐예요? 화폐 단위의 제일 큰 게 10,000원이었다. 그죠? 예. 자, 관련해서 원래 이 부분, 그죠? 예, 출장비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는 스위치 개념도 있고 나머지 값 구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문을 좀 많이 차지했어요. 산업기사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 기출 반영해서 화폐 매수 구했다. 자, 다음 그림의 미완성 순서도는 직원 개인별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 지급액에 대한 화폐 단위 매수를 구현한 결과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한 것이다. 알고리즘 처리 조건 분명히 제시됐고요. 거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답안을 쓰세요. 자, 시험지에 낙서하지 마시고 시험지 하단의 연습란 활용하시고요. 자, 처리 조건에 대해서 놓치는 거 없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화폐는 고액권을 우선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지급을 한다. 그쵸? 자판기 알고리즘이죠. 예. 화폐 단위는 10,000원, 그렇죠?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의 몇 가지, 9가지 종류다. 그렇죠? 예. 자, 저희가 본강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화폐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위이냐, 그렇죠? 10가지냐, 9가지냐를 주목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도 다르게 나오죠. 우리가 준비하는 소개와 총계와 관련되어 있는 배열 부분에서도 뭐예요? 배열의 크기가 9인지 10인지 보시고 고액권이 무엇인지도 따져보시는 거죠. 자,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넷, 10,000원이고요. 10가지라 그랬을 때는 5만 원 염두해 준 거라고 개념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강에서 디버깅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강의는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초기값이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값을 무엇으로 하느냐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초기값, 그쵸? 네. 자, 이 초기값에 의해서 영향은 뭡니까? 자, 첫 작업, 그쵸? 첫 작업, 출장비와 관련해서 첫 잔돈을 구하는 작업에서 10,000원으로 나누고 5만 원으로 나눈 그 다음에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겁니다.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 5만 원에서 10,000원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을 구별을 하셔야 되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요? 자, 나누기 2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얘는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5. 그쵸?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1,000원, 5,000원이기 때문에 순서도 구조상에서 진행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누기 이번에는 5, 나누기 2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네. 자, 입력된 데이터의 성명과 출장비,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는 회사원의 출장비 총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명이 큐트 또는 스탑, 우리 시험 문제에 스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입력의 끝이다. 출력은 이렇게 성명, 출장비 지급액과 개인별
소개죠. 화폐 매수로 하여 마지막에 화폐 단위별, 그죠? 개인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별, 화폐 단위별,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한다. 출력 양식 참조하시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변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처리 조건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저 순서도 답안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뭡니까? 대문자, 소문자. 그렇죠? 변수 명확하게 적어주셔야지. 대문자 변수인데 소문자로 적으면 빵점. 그쵸? 예. 자, 본문에서 슬래시는 나누기 연산의 몫을 구하는 연산자이고, 그쵸? 슬래시. 그쵸? 슬래시. 자, 얘는 정수목이에요. 5 나누기 2는 2.5가 아니고 2입니다. 라는 언급 주의하시고 사용되는 변수 PM, TM, NPTM, SW, 스위치, 그쵸? 예. 그리고 K, 배열의 첨자, 그쵸? 자, 그럼 배열 크기가 N일 경우, 자, 1부터, 우리 순서도는 1배열부터, C와 자바는 0배열부터 주의하시고, 자, yes, no 흐름 분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복 구조 나와 있습니다. 시작값, 끝값, 증가치. 자, 초기값, 최종값, 증가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됐다는 가정이 있고, 마지막에 큐트 나와 있죠? 자, 출력 양식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가지 화폐 종류에 대한 소개와 누계, 개인별, 화폐 단위별. 자, 순서도 보시면, 자, 실제 기출됐던 이력 부분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아예 마킹이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은 정말 간결한, 그렇죠?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빈칸 맞추셨으면 10점 알고리즘 100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 푸시는데 공부하고 수강하고 가셨다면 10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에서부터 스탑 보기로 했죠. 자, 이번 시간엔 디버깅은 하지는 않겠지만 본강에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공부해요. 스타트에서 스톱, 화살표 순서도 플로우 차트니까 화살표 흐름을 잘 봤더니 자, 스타트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니 여기서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큐트면 예스에서 끝나면서 출력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쵸,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반복 구조이구나. 자, 빈칸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출력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출력을 하니까 TM 변수 앞에서 여러분 분석하셨던 거 출력 반복적으로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처리하는 부분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라고 해서 개인 하나가 들어온 이 시점. 그렇죠? 네. 한 명의 회사원과 관련된 출장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초기값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2기호가 아니고 2기호인 건 여기서는 최초였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마다 변경이 되니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9인 거 그렇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금방 푸실 수 있어요. 화폐 부분에서는 스위치 부분이 있고 스위치 부분에서는 초기값이 왼쪽 오른쪽 구별되는데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와 관련된 부분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빈칸이 없었어요. 그렇죠? 스위치 1, 0, 1 왔다 갔다. 그쵸? 구별해야죠. 나누기 2 했다, 나누기 5 했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저희는 10,000원권 최초이기 때문에 일단 M, 머니의 M인가 봐요. 자, 그래서 화폐의 최고 단위와 관련해서 1번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9가지니까 자, 1번 답이 하나, 둘, 셋, 넷, 10,000원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간혹 질문하시는데요. 여기 쉼표 했어요, 선생님. 그럼 답 아닌가요? 정답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10,000원이라고 해서 4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천단위 구분 기호 하셔도 답은 인정합니다만, 뭐 특별히 굳이
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할 일은 없으니까. 왜냐면 앞부분에 문제 설명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가 화폐 단위의 개수만큼 9번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PM은 그쵸? 개인별로 나머지 구하고 그죠? 네, 나누어 보고 나머지 구하고 우리가 최초에 어떻게 10,000원권으로 나누기 때문에 10,000원권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5,000원권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스위치와 관련해서 스위치가 1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실 때 스위치가 1이다 라고 하면 yes 해서 자, 2 나누는 이 부분으로 가셔야 되죠. 그죠? 이 부분이 yes. 뭐 스위치가 1인 상태에서 아무런 일이 없고 1이니까 최초에는 10,000원권에서 이제 5,000원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은 1,000원권. 자, 그러면 5,000원권 처리를 합니다. 그쵸? 네. 처리를 하시고 자, 이 부분 다시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제 나누기 2가 아니고 m은 나누기 5를 통해서 그 다음 화폐권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5.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 화폐의 단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빈칸에 자, 그러면 보실까요? 개인별 이런 반복을 하고 한 개인이 끝났을 때 개인에 대한 내용 출력하고 뭐합니까? 자, 출력을 하면서 PM에 대한 이거 출력 기호예요. 그리고 처리는 뭐예요? 누적 처리를 해야 되죠. TM은 TM의 K 더하기 PM 상황. 그렇죠? 자, 그래서 소개와 총계 처리를 저기 빈칸 3번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개인별 그리고 누적하는 총계 해서 누적 개념이 빈칸으로 초기화, 누적 부분 그리고 스위치 부분에서도 처리되는 이 부분 변수에 집중한 게 아니고 처리의 내용에 집중해서 내용이 출제가 됐죠. 자, 디버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강에서 디버깅 되어 있는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꼭 이 화폐 문제가 다음 회차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그쵸?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알고리즘 중에서 이런 성격의 부분이 있구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자, 가로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나 자바 언어는 각가로지만 여기서는 소가로로 표현됐으니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순서도에다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답안지에 답 안 적으시면 빵점이에요. 순서도에 옳은 답을 적으셔서 기재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채점 영역은 답란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채점은 여기에 내가 답을 잘 적었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 답이 안 적혀 있으면 점수가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답 초기값, 그쵸? 10,000원 적으시고, 앞에서 적으셨던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낙서도 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습란 활용하시고, 답란에 기재하시고, 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 좀 본문 내용을 많이 복원을 해 봤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면 그렇게까지 많이, 그렇죠? 할애하지 않는 순서도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이거 개편된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C코드와 자바코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C코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C코드 문제 빈칸 문제로 나왔어요. 100.5점이에요. 자,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자, C 언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없고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 최소값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출력할 때도 최소값에 대한 언급을 하는 출력 결과를 본문에 한번 담아봤어요. 자, 프로그램에서 1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변수와 조건식을 C 언어 코드 형식으로 쓰세요. 뭐 조건식일 수도 있고 처리식, 실행문일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샵 include 해서 자, 이 문장의 printf를 지원하기 위한 헤더 파일 포함되어 있고 자, 영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std,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include, 포함시켜라. 이 코드 실행할 때. 자, 메인 중요하죠. 예, 메인에서 제어가 시작이 되고 프로그램 전체적인 실행이 되니까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로 수행을 합니다. 단 수행을 하다가 포문 또는 while문이 있으시면 뭐뭐하는 동안 반복하여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반복 구조가 나오겠죠. 자 그럼 최소값과 관련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초기값, 그렇죠? 비교, 그리고 변화, 그렇죠? 최소값의 갱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10개로 시험 문제엔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디버깅 통해서 5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5개 다 1차원 배열이죠. 70, 60, 55, 90, 85인 경우 자 저렇게 5개든 10개든 100개든 배열의 요소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내가 제일 작은 상황이냐라고 이 MIN 변수 속에서 최신의 최소값을 유지를 하면서 갱신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따져 줄 거예요. if. 자, 그러면 출력 결과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답은 아시죠? 최소값은 뭐라고 나오면 됩니까? 55. 결과는 알아요, 여러분. 55가 출력이 돼요. 배열 NUM의 요소 중 최소값은 55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전체적인 코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빈칸 부분에서 5개에 대해서 따질 거니까 반복을 하는데 제가 지금 5개라고 했기 때문에 반복문에 5라고 되어 있고 요소가 10개면 저기가 10이겠죠. 자, 특징은 뭡니까? C 언어의 경우에는 자 70이 있는 이 자리의 인덱스는 0, 1, 2, 3, 4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비교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4 해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i는 0부터 따진다. 0에서부터 70부터 물어봐야 되니까 또는 i가 작거나 같다. 4라고 하시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i 뿔뿔. 그렇죠? 4 이하와 5 미만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열의 끝 요소까지 물어보게 되겠죠. 자, 포문이면 반복 처리를 하는 거죠. 반복, 배열의 반복 접근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행을 해서 물어보는데 자, 처리하는 내용이 if 만약 뭐뭐라면이고 자, 얘는 뭡니까? 단순 if문. 단순 if문입니다. 자, 순서도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자, 조건식 물은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yes, no 구별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내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처리 내용이 밑에 있으면 yes이면 true이면 처리를 하고 끝내고 그렇죠? 네, no이면 아예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처리를 안 하는 단순 if문입니다. if, else는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이고요. 얘는 단순 if문이기 때문에 이 물음이 yes, true가 되면 참이면 들어와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값 갱신이죠. 나는 내가 제일 작은지 알았는데 더 작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는 1번에 있는 내용을 민으로 대입해주는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난이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 하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어요. 코드가 낯설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이 빈칸이 아니에요. 자, 민 해서 자, 최소값 변수. 여러분 MIN은 최소값. 자, 이 부분도 얘기를 드리자면 자, 새로운 변수, 정수형 변수, 민 공간이 필요해요. 자, 초기화를 했죠. 자, 왜 9,999일까요? 아, 내가 가질 수 있는 좀 가장 큰 수를 초기화를 합니다. 최소값에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넘버 속에 0번지 요소. 아예 이걸 초기값으로 지정을 하고 비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에요. 최소값과 최대값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제일 큰 수 또는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지 인덱스죠. 첫 번째라 그러면 첫 번째 값 70을 담고 시작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 처리를 하면 자, 그냥 답은 금방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자, 최소값 언제 받까요? 나는 내가 제일 작은 최소값인지 알았는데 NUM의 I에 있는 값이 더 작니?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하면 민이 더 크냐 이 상황이에요. 전 내가 제일 작은지 알았는데 새로 등장한 게 더 작아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더 크면 민을 갱신한다. 누구로? N 넘버의 I번째 요소의 값으로. 그렇죠? 요소의 값으로 갱신한다 해서 답은 여러분 대문자 적으시면 안 돼요. 대문자 적으시면 안 됩니다. NUM 가가로 적으시고요. 소가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I 헷갈리지 않게 대문자 안 됩니다. 소문자로 적으시고 시험장에 시험 문제에서 세미콜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 적으시면 또 그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세미콜론 2번이니까. 자, 이런 걸 주의하시려고 지금 기출 보시는 거고요. 이건 본 강의에서 여러분 수강을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또는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0, 1, 2, 3, 4는 I 변수의 변화이고요.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NUM의 가가로 I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쵸? 예. I는, 그죠? I라는 변수는 0, 1, 2, 3, 4 실제적으로는 5까지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건 4까지예요. 포문이 돌아갈 때 5까지 변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NUM의 I라고 하면 I번째 요소의 배열 NUM의 I번째 요소의 값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70 그렇죠? 네. 0번지는 70이고요. 60 있는 상황이에요. 55, 90, 88, 85. 얘네를 하나하나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MIN이라는 변수, 정수 변수에 9,999를 처음에 딱 넣고 이 값과 NUM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IN이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크니 NUM의 I보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나 지금 9,999인데 70 너랑 비교를 하겠다. 얘가 더 크네요. 네, true.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MIN에 70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 상황. 갱신. 자, 이 상황만 두고 보더라도 70은 지금 NUM의 0번째 값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걸 일반화를 했기 때문에 이 0번지 위치를 I라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60. 다시 한번 물어보면 70이랑 60이랑 비교했는데 아니 60이 더 작으면 MIN에 60 넣어야 되죠. 60. 자, 55랑 비교했더니 아니 더 작네요. MIN에 55 넣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55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90이랑 비교했더니 어떡해요? 아유, 거짓. 그쵸? 예, 90이랑, 그쵸? 90이 55와 비교를 했더니 여기가 거짓이 나올 때는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 수행 반복. 그래서 다시 포문을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 일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5 있는데 85랑 비교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55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프린트F에서 역슬래시 N 부분. 결과는 55인 거 아신데요. 역슬래시 N이 있으면 줄바꿈이고요. 자, MIN에 지금 55가 있는데 인수의 값이 %D 정수로 병수 자리에 매칭이 돼서 변환이 돼서 십진정수 55가 출력이 화면에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빈칸 부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소문자로 적은 그쵸? 변수 적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시험지 절대로 메모하지 마시고요. 어디요? 시험지 하단에 있는 그쵸? 시험지 하단에 있는 연습란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또 다른 5점짜리 문제 뭐예요? 자바 문제. 자바는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자바와 관련된 객체 제한 코드 부분 수준의 문제가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자, 하지만 객체가 뭔지 객체로 다루는 문자열과 배열 객체에 대한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것이고요. 자, 보시면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당연히 초창기에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정렬 문제는 코드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C 언어 코드든 자바 코드든 자,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실행 결과 쓰세요. 자, 실행 결과는 화면에 출력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 함수 보시고, 자, 자바 언어에서는 뭐 보세요? 객체와 관련된 출력 객체와 관련된 메소드 부분 프린트 ln과 프린트 구별하시라는 거죠. 쭉 살펴봤더니 아, 출력 여기서 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system.out.method print 뭐예요? ln 이 부분 때문에 출력 결과, 실행 결과를 내가 여기에 답을 잘 적어야 되겠구나. print 라고 적혀 있는 메소드와 .print와 print ln은 다른 겁니다. 자, ln 뭐예요? 라인, 그쵸? 줄 바꾸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줄 바꿈 반영하셔야 정답 점수 나가고요. 줄 바꿈 결과 없으신 분들은 뭐예요? 빵점입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묶음, 포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 반복을 5회, 0에서부터 작거나 같다 4점. 5회 프린트F 얘를 수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출력하고 줄바꾸고 출력하고 줄바꾸의 결과가 5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순서도 볼 때처럼 시작과 끝 보시고 출력 결과 보시는 겁니다. 그쵸? 예. 우리가 순서도에서 배우실 땐 A의 I번째 요소 해서 이렇게 출력 기호 했었던 걸 단 자바 언어로 배우신 것 뿐이에요. 자, I는 뭐예요? 0에서부터 1, 2, 3, 4번지로 변하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아, A 배열이 0, 1, 2, 3, 4 인덱스를 가진 5개구나. 자, 그러면 해당 코드 볼게요. 그쵸? 자바에서는 자바 객체, 배열 객체이기 때문에 int a의 가가로가 아니고 가가로 앞쪽 나오고요. 자, 전체적인 포문 속에 포문 있죠. 어서 많이 봤는데요. 순서도 기억하십니까? 아, 순서도 반복 속에 반복이 있구나. 중첩 반복입니다. 자, 그럼 중첩 반복 속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중첩 반복을 하나 봤더니 if 묻고 있어요. 이것도 단순 if문인 거 보이시죠? 자, 단순 if문에서 참이야 그러면 열고 닫고 이 부분 처리죠. 얘가 뭔지 봤더니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코드죠. 자, 이 코드 뭡니까? 배열, 그쵸? 배열의 요소의 내부를 비교를 해서 빈칸 아니었네요. 수압 알고리즘이죠. 그쵸? 네. 배열 요소의 교환, 교체가 아니고 교환입니다. 교환 처리를 했구나. A의 I번째의 요소와 A의 J번째 요소에 대한 비교 처리가 됐습니다. 감 오시죠? 이 알고리즘 무슨 알고리즘?
예, 선택 정렬 알고리즘. 그렇죠? 선택 정렬. 아, 배열에 5개의 요소가 있는데 얘네가 막 섞여 있으니까 정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정렬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봐도 여러분 다 마실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쉬운데 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3번에 그렇죠? 예. 키는 이 부등호에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언제 자리 바꿈을 하죠? 보통은 그렇죠? 예, 보통은 앞에가 작고 뒤에가 큰 오름차순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네라고 해서 왜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A, I와 I의 J를 비교해서 작으니 네. 아, 앞에가 작으면 안 되는 상황. 다시 얘기하면 내림차순이라는 거죠. 천천히 이해하세요. 앞에가 작으냐? 네, 그럼 교환해라. 그럼 앞에가 작으면 안 되니까 교환 처리하는 거죠. 그죠? 내림차순은 자, 앞쪽이 그쵸? 큰 값. 이고 뒤쪽이 작은 값인 상황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정렬하는데 그런 상황을 위배됐기 때문에 교환 처리하고 반복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자, 자료가 데이터가 몇 개? 5개. 반복 몇 회? 하나 더 작은 4회. 회전 처리를 하죠. 반복. 자, 그래서 0부터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코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I와 관련된 이 외부 반복은 주석 적자면 뭐예요? 아, 회전수. 총 회전수. 자, 그러면 J 변수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J는 각 회전에서의 비교 횟수. 그렇죠? 비교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I 플러스 1부터 4보다 작다. 아, 이거 선택 정렬 맞죠? 자, 문제는 내림차순. 자, 그럼 이것만 보고도 디버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답 적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고 처음 보는 알고리즘이다 하면 디버깅 실력 발휘하시면서 풀이하시면 시간 절대 모자르지 않습니다. 자, 3, 4, 0, 5, 2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림차순이라고 했을 때 답 제일 큰 10이 먼저 앞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4, 3, 2, 15, 4, 3, 2라고 적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줄 바꾸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 LN 때문에 그랬고 이건 자바던 C던 언제든지 C코드로도 나올 수 있고 이번에는 선택 정렬이었다. 자, 반드시 줄 바꿈하시고요. 자, 1차원 정렬의 내림차순. 그쵸? 예. 내림차순, 오름차순 번갈아 가면서 여태까지 순서도 문제는 내림차순이 나왔던 적이 11년 동안 없었는데요. 코드 문제로 너무 쉬우니까 내림차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서술 문제 5점. 그쵸? 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쵸? 예. 교재에 나와 있고 기본적인 거 용어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면 5점 맞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부분 점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한 한 연습란 활용하시고요. 문장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알고리즘에서 효율성에 대한 시간 복잡도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자, 2017년 1회입니다. 자, 2017년 2회에는 자, 시간 복잡도 나왔으니까 공간 복잡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그 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회차 또는 인접한 회차에서 공간 복잡도 개념에 대한 서술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이후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근접하게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연습.
서술형 설명하는 문장의 연습. 자, 문장 작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논술형 아닙니다. 자, 효율성에 대해서 시간 목잡도는 뭐냐? 개념. 시간 목잡도는 뭐뭐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키워드, 핵심 용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모범 답안 간단하게 보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요. 자, 본인의 글씨 크기에 염두하시고 답안에 여백 염두하셔서 한 라인에서 2줄 정도 적으시면 돼요. 글씨 크게 적으실 거면 2줄이 아니겠죠. 하지만 글씨는 너무 작게 적지 마세요. 그렇죠? 검은 볼펜 연습하시고요. 자,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상에서란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실행해서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복잡도 또는 시간의 효율성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5점. 더 상세히 적다 틀리는 것보단 명확한 게 좋고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한 번역 시간과, 그러니까 시간 복잡다는 번역 시간과, 그렇죠? 예, 실행 시간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안 적으시고, 그렇죠? 예. 실행 시간, 번역 시간과 실행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 복잡도에 대한 정의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장황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문법 표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기술하는 연습 정도는 꼭 한번 하고 가세요. 그렇죠? 예, 5점 맞으실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 4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난이도는 글쎄인데 시험장에서 여러분 좀 더 자신감만 가지시면 다 맞으실 수 있어요. 다 대부분 고득점 합격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된 시험과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공부하시고 마지막엔 꼭 실전 감각 모의고사로 여러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영역과 관련해서도 기출 동향이나 문제 스타일, 유형 파악 꼭 하시고요. 암기가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실력을 마지막에 다질 때는 꼭 용어 암기 정확하게 하고 가세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긴장하지 않고 술술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력으로 합격하시고 손으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실전 감각은 뭐예요? 검은 볼펜이요. 펜 말고 검은 볼펜, 시험장에서 쓰실 검은 볼펜으로 공부 진행하세요. 자, 영역별 난이도 때문에 이번 알고리즘 높지 않았어요. 난이도 자체가. 자, 그래서 다른 영역의 영향을 항상 받는다라는 거. 해당 문제가 항상 그 점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